최근 들어 한류의 열풍이 또다시 불어오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저건 대체 뭐길래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술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좋아하는 일부 외국인들만 좋아하던 한국의 술이 이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주를 자주 마시지만 해외에선 양주나 와인 등이 우리 한국의 소주와 비슷한 대중적인 술이기에 소주는 사실상 내수 시장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놀랄 정도로 현재 소주의 인기는 폭발적이라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게 소주는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식으로 꼽히기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해외 16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8,0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를 보면 소주가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한식 1위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담백한 소주의 맛이 보드카와 와인과는 다르기에 외국인들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한류의 영향력 때문이었을까요? 외국인들은 이제 단순히 콘텐츠만이 아닌 한국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인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소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죠. 그로 인해 현재 소주의 수출량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소주 브랜드 하이트진로는 2018년 수출액 5천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19년 5,862만 달러, 2020년 7,486달러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21년에는 더욱 증가해 무려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소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이제 소주의 수출 시장은 해외에 있는 교민 시장을 넘어 이제 현지인들이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가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분석한 해외 현지인 음용 비율을 보면 2016년 30.6%에서 2020년 68.8%로 무려 2배로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소주의 인기가 뜨거운 만큼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소주를 찬양하는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해외 현지인들의 소주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해외 커뮤니티에는 소주와 함께 이것을 먹었다는 하나의 글이 올라왔고 예상외로 외국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외국인의 이 음식은 다름 아닌 육회였습니다. 날것에 익숙지 않는 외국인이 그것도 모자라 소주랑 함께 마신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올라온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종종 떡볶이, 삼겹살 또는 한국식 치킨과 같은 풍미가 강한 요리에만 끌립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면서 한국 요리의 깨끗하고 담백한 맛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음식도 겨울밤에 육회와 소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한국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의 음식과 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미 인기가 식었던 소주가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바로 과일 소주입니다. 소주보다 도수가 낮고 과일 풍미를 더해 달달한 맛을 내었던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주요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과일 소주 수나리 시리즈 수출을 시작한 롯데주류는 과일 소주 첫 수출 이후 2년 만에 수출 실적을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이트진로에서 출시하고 있는 자몽의 이슬, 청포도의 이슬과 같은 과일 소주 시리즈는 이제 동남아 시장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소주 수출액이 4년 전보다 각각 5배,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소주가 최고라며 직접 산 과일 소주를 올리기도 했고 사진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젠 단순히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가 좋다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모든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외국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소주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아파트로 이사를 왔었는데
이전 세입자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엌 식료품 칸에 술로 보이는 병들을 남기고 갔었고 저는 궁금증에 먹고 그 맛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후 알아보니 그 술은 소주였고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 중에 하나입니다. 소주는 테킬라보다 더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킬라와 잭 다니엘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게 제가 소주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소주는 순수한 맛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17에서 20%의 알코올 함량으로 목구멍을 지나면 곧바로 후각에 침투합니다. 뒷맛은 약간의 단맛과 쓴맛이 남아서 한 입 베어 물고 싶어집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먹을 때 소주를 먹지 않는 것은 범죄예요. 소주는 보드카의 부드러운 버전입니다. 목구멍 뒤쪽으로 내려갈 때 덜 뜨거운 보드카처럼 선명하고 깨끗하며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소주는 바비큐와도 잘 어울리지만 육회나 생선회에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요. 처음으로 과일 소주를 먹고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먹은 것은 자몽향이 나는 술이었는데 와인보다는 가벼우면서도 진한 향을 풍기는 탓에 저는 제 주량을 한참 넘기는 양을 먹다가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먹은 것은 포도향이 나던 소주였습니다. 한국인 친구에게 선물로 받아서 먹었는데 마치 와인과 보드카를 섞어 놓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그 이후 모든 맛의 과일 소주를 맛보기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소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과의 페어링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에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점은 한국인들은 술을 얼마나 먹냐는 질문에 잔이수가 아닌 병이수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주가 기준이었어요. 맥주병 사이즈에 들어있는 보드카 수준의 술을 몇 병이나 먹는다는 것인지. 한국 사람들은 여러모로 대단해요. 아무래도 다른 술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것을 대단한 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렴한 가격인데도 이러한 풍미를 주는 소주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소맥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나요? 한국의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먹는 칵테일인데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먹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섞는 양의 비율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아시안숍에 갔는데 처음으로 소주를 샀습니다. 알코올이 있는 줄도 모르고 라벨만 보고 아 자몽 맛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개봉했는데 맛있게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취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제서야 나는 13%의 알코올 도수를 알아차렸다. 여러분 예전부터 소주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맥주나 와인보다 판매량이 높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인들 혼자서 마신 소주 양이 전 세계인들이 먹는 맥주와 와인의 양을 능가했다는 소리예요. 정말 한국인들은 술을 미친 듯이 좋아한다. 한국의 쇼와 영화에서 항상 이 음료가 궁금했습니다. 저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두 주인공이 슈퍼로 보이는 곳에서 먹는 것을 보고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한국에서 과일 소주가 더 이상 유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칵테일처럼 훌륭한 이 소주가 왜 인기가 없는 것일까요? 한국 친구에게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술을 많이 먹어서 과일 소주 같은 단맛이 짙게 나는 술은 많이 먹을 수 없어서라는 소리를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